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종목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월 5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성형 캔들 나왔습니다. 2.96% 상승하고 있고요. 수급도 좋게 들고 있죠. 네, 외국인과 기관계, 외국인들 물량이 많이 들어왔네요. 조단이 들어왔구나. 1조 1845억 8,300만 원 들어왔. 여하튼간 많이 들어왔네. 순매수를 해가지고 조 단위로 외국인들 물량 들어왔고 개인들이 조 단위로 매도를 했고 기관계 물량 들어왔고 연기금 물량 들어왔고. 네, 최근에 삼성전자 수급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는 월봉이고 요건 주봉인데 주봉에서 네 V자 반대로 해가지고 올라오고 있죠. 우선 삼성전자를 우리 살펴볼 때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교하면서 SK하이닉스는 이거 월봉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날아갔었겠죠. 여기 V자 반등 치고서 돌파하면서 날아갔죠. 한미반도체는 뭐 그 이상이죠. 한미반도 무섭게 날아갑니다, 진짜. 물론 최근에 좀 조정받고 있지만, 어, SK하이닉스는 약간은 행보죠. 조정.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엄청나게 상승한 모양새가 있어서 한미반도체도 약간 지금 N장 파동의 조정의 모양새가 있고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워낙 많이 날라갔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렇지는 않았죠. 네, 삼성전자는 그냥 V자 반등만 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시세를 주게 삼성전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에서야 삼성전자가 약간 움직이려고 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주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삼성전자를 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냐라고 봤을 때 약간은 좀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는 뭐 아시다시피 HBM이라는 이슈로 해가지고 날라간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HBM을 엔비디아에게 납품한다는 소식은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이라도 HBM 관련된 납품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게 하나 좀 탄력이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하나의 이벤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면 요새 그 엔비디아가 약간씩은 좀 조정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삼성전자가 HBM을 납품한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엔비디아 측에다가 그것이 좀 잠재적으로 좀 남아있는 부분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좀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저는 솔직히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삼성전자를 우리가 반도체 회사로 봐야 할까? 거기에 대한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는 확실하게 반도체에 올인하고 있죠. 근데 그 삼성전자의 그 사업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네, 여기 그 삼성전자 요번에 그 요건 이제 1분기 매출 기준이에요. 우리가 삼성전자의 매출을 보게 되 살펴보면은 손익계산서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단위가 100만 원 단위. 그래서 71조 9,156억 100만 원. 이렇게 됐거든요. 100만 원. 71조. 그렇죠.
그건 71조라는 요거 있잖아요. 이 71조라는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올까? 매출. 그 삼성전자의 그 사업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주요 제품 매출, DX 부문, DS 부문, SDC, 하만, 기타 이렇게 되었거든요. DX 부문은 뭐냐면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스마트폰, 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 이것만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TV, 모니터, 냉장고잖아요. 세탁기, 에어컨. 그냥 가전이죠. 뭐 스마트폰도 생활 가전이잖아요. 가전제품이에요. 그 가전제품의 매출 비중에서 65%를 차지해요. 그래서 47조. 65%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00이라고 한다면 65면 뭐 거의 이 정도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70%인 거잖아요. 반올림하게 70%. 나머지 30%가 이제 다른 사업 부문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DS 부분이 이제 D램, 랜드, 플래시, 모바일, AP. 요게 바로 저거죠. DS 부분이 반도체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삼성전자를 그냥 반도체 회사라고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반도체 사업 부문이 있죠. 근데 반도체 사업 부문은 보시다시피 매출의 32%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삼성전자의 총 매출이 71조라고 한다면 거기서 23조 정도만 반도체 매출입니다. 65 그리고 나머지 65%가 아니라 여기 뭐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요거 합치게 되면 거의 70%가 넘죠. 거의 80 예. 70%가 넘잖아. 그 거의 80% 가까이 되겠는데. 그렇죠? 80%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렇게 어 반도체 부분이 여기서는 이제 32% 나오잖아요. 매출에서 총. 그래서 이게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삼성전자를 바라볼 적에 과연 반도체 회사인가? 반도체 부분에 있긴 하죠. 그리고 뭐 3나노 공정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고. 근데 매출로만 봤을 적에는 그냥 32% 정도만 반도체 매출이잖아요. 나머지 70% 이상은 70% 정도는 반도체 매출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의 매출을 볼 때 71조라면 큰 금액이죠. 적은 금액이 아니죠. 조단위니까. 근데 너무 반도체 부문이 72조 중에서 23조밖에 차지하지 안 하니까 그냥 우리가 삼성전자의 그 지금 여러분들 제가 방송하는 그 포인트가 주식 방송이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단순하게 반도체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가전 기업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하겠지만 반도체 부분이 사업 부분의 반 이상도 차지하지 않아요. 32%밖에 차지하지를 않는다고요. 매우 미미하지 않나요? 이 32%가 매출에 나머지 70% 정도가 반도체 아니 이외의 그 매출이라는 거잖아요. 사업 부문에. 아니, 너무 적잖아. 비중 자체가. 그러면 삼성전자를 반도체 회사로 봐야 될 거라고 이건 한번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저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생활가전 회사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약간 그쪽 비중이 더 많으니까 70% 정도 되니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요새 그 애플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애플이 반도체 회사는 아니잖아요. 생활 가전 제품 아니겠어요? 스마트폰,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거기다 뭐 맥 컴퓨터, 애플 컴퓨터. 생활 가전 제품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애플만의.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생활 가전 기업으로 약간 더 포커싱을, 약간이 아니라 진짜 많은 포커싱을 줘야죠. 왜냐면 70% 정도로 가까이, 아니 그렇잖아요. DS 보면 반도체가 32%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됐죠? SK하이닉스는 날라갔어요. HBM 공식적으로 납품하고 있고, 엔비디아에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뭐 V자 반등에서 올라가지는 않았잖아요. 지금에서야 V자 반등을 어느 정도 채우려고 하는 모양새가 있는 것 뿐인 거지. 근데 우리가 이게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 포커싱을 맞출 적에 반도체로 보기에는 좀 약간은 의문점이 있어요. 반도체 회사는 맞죠. 예,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매출도 뭐 23조가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그 23조라는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12조잖아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773억 정도죠. 네, 773억.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의 어떤 반도체 매출의 그 파이로 본다면 당연히 여기 23조인 삼성전자의 매출이 훨씬 크죠. 그건 맞죠. 근데 이거는 상대적 비교인 거죠. 한국 기업의 상대적 비교로 해서 뭐 SK하이닉스가 많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매출로만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한국에서는 1위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단순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뭐 삼성전자가 더 반도체 매출이 커요. SK하이닉스보다 한미반도체보다 더 많아요.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1위, 2위, 3위를 나누려고.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식으로서. 근데 이 삼성전자 회사에 주식으로서 투자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매출이 71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매출이 어떤 사업 부문을 통해 가지고 왜 71조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포인트가 보게 되면은 DX 부문 생활 가전 제품이잖아요. 여기가 65.8%, 나머지 뭐 스마트폰형 이것도 다 생활 가전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부분은 32%고. 그런데 삼성전자를 반도체 회사라고 인식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반도체가 32%밖에 차지하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뭐 반도체 회사라고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반도체 부분이 있다는 것 뿐인 거지.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테크로 해가지고 주식을 투자할 때 매출이 나머지 생활가전 사업 부문이 70%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이 종목에 대해서. 기껏 해봤자 반도체 부분이 32%밖에 안 되는데 매출에.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약간은 아이폰 같은, 그러니까 애플 같은 생활가전 기업으로 우리가 좀 더 포커싱을 맞추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 회사의 어떤 가치를 평가를 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요새 엔비디아가 약간 조정을 받고 어떤 회사가 올라가고 있냐면 애플이라는 회사의 그 종목이 상승을 좀 해주고 있어요. 예, 올라가죠. 예, 애플이거든요. 올라가잖아요. N정 파동 주고 잘 올라가잖아, 그치? 제가 엔비디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엔비디아 조정받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보고 계시죠? 눈으로. 엔비디아 조정받고 있고 최근에 엔비디아 조정받잖아요. 반도체 회사. 애플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거를 한국 시장에 적용을 해볼까요?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약간 조정받잖아요. 한미반도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약간 N점 파동으로 조정받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잖아요. 애플처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단순하게 반도체 회사라는 것으로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회사로 보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포커싱을 HBM을 지금 공식적으로 납품한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저 못 들어봤는데. 뭐 나중에는 뭐 납품한다는 소식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동안 이미 SK하이닉스는 HBM을 납품하고 있는데 한미 삼성전자는 납품한다는 소식 못 들어봤어요, 저는. 공식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물론 나중에는 납품이 되겠죠. 그래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잖아. 근데 올라가는 그 매출의 그 구조를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도체가 32%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이 매출 총 매출에서 70%가 생활 가전 이야기예요. 나머지 30%가 반도체고요. 그 이 매출 구조를 올바르게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사업 부문을 정확히 보셨죠. 이것이 올바르게 봐야 될 방향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걸 봐야지, 그래야지 뭐 이걸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뭐 어? 연결 뭐 재무제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 이것이 전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재무제표를 봐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71조란 이 금액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출처가. 그러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네, 충분하게 좀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현재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러면 재무제표를 좀 살펴볼게요. 예. 그 워낙 그 삼성전자는 규모가 크니까는 네. 자산 총계 네, 47조. 47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게 단위가 100만 원 단위죠. 470억. 이렇게 말이 있고요. 470조. 8,998억 1,200만 원. 예, 100만 원 단위. 되게 크죠. 예. 470조니까. 요거 지금 보는 거는 매출이 아니라 저 재무상태표예요. 대차대조표라고 하죠. 부채가 네 98조입니다. 그리고 자본이 371조예요. 자산 총계가 470조고
제 얼굴이 좀 올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자산 대비 부채는 21%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부채가. 그리고 자본이 높습니다. 79% 자본율이. 매우 뭐 회사가 재무가 너무 안정적인 거죠. 그리고 이 잉여금도 되게 크죠. 이 잉여금이 350조니까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좋은 회사죠. 되게 좋은 회사지. 부채 비율이 21%밖에 안 됩니다. 요건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도 좀 볼게요. 네, 손익계산서 보시게 되면 이거 5월 16일 분기보고서인데 매출액이 71조 9,156억 100만원. 71조 아까 보셨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6조 6,060억 900만원. 네, 그 6조.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여기 나오죠? 6조 7,547억 800만원.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네, 매출이 71조 9천억,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순이익이 6조 7천억. 그래서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9.2%, 순이익률은 9.4%.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요것은 이제 저번 분기에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지만, 그래야지만 좀 최근에 또 실적 발표한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23.2%예요. 삼성전자가 9.2%고. 그러면 한미반도체 아까 엄청 날라갔잖아요. 한미반도체 영업이익률이 37.1%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날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죠. 왜 삼성전자가 그동안 상승을 좀 주저하고 약간 머뭇거렸는지 9.2%밖에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23.2%예요. 한미반도체는 한미반도체는 37.1%고요. 당연히 재무상의 영업이익률 차이가 엄청 크니까. 거기다가 이거 한번 더 볼까요? 순이익률도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9.4%예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의 이 매출 자체가 저거잖아요. 생활 가전제품이 거의 70% 차지하잖아요. 반도체가 30% 정도고요. 근데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회사잖아요. 아예 반도체 사업 부분만 거의 포커싱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 관점으로 본다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이 성장률이란 영역으로 본다면. 영업이익률이 이게 그냥 반도체 포커싱을 맞춘 거잖아요. 23% 자체가. 37% 자체가. 한미반도체의 37% 자체가 반도체 포커싱을 맞춘 거고, SK하이닉스도 이 성장률 자체가 23.2%가 반도체 포커싱을 맞춘 거라고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왜 이렇게까지 SK하이닉스가 23.2%고, 한미반도체가 37.2%의 그 영업이익률을 이렇게 남길 수가 있냐면은, 그만큼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그 제품을 사줄 적에 이만큼 23.2% 정도를 더 돈을 주고서라도 그 구매를 사고 싶다는 매력도가 있는 거죠. 그만큼 기술의 장벽이 높다는 얘기예요. 37.1%라는 영업이익률을 내주면서까지도 그 제품을 사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제품을 왜 사고 싶겠어요?
당연히 기술력이 높고 그 제품이 좋으니까 사겠죠. 나쁘면 사겠습니까? 9.2%라면 그 제품을 9.2% 정도 영업이익률을 내주면서 사겠다는 거예요. 제품의 가치를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제품의 가치는 테크 기업 중에서 테크 이거 기술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 반도체의 기술의 가치는 37.2% 1%를 더 주고서라도 사고 싶은 거잖아요. SK하이닉스는 23.2%를 더 주고서라도 사고 싶은 거고 삼성전자는 9.2%를 더 주고서 사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술력이라든지 제품의 가치로 본다면 지금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높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는 그냥 9.2% 정도만 남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그렇게 주가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순이익률도 봐보세요. 순이익률이 9.3%에 9.4%예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는 순이익률이 15.4%예요. 한미반도체가 90%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90%가 그 법인세 그것까지 좀 플러스된 부분도 있고 뭐 법인세 차감전 그 이익도 있어가지고 90% 된대. 근데 90%는 맞아요. 순이익률 자체가 이게 맞긴 맞더라고요. 볼까요? 저도 이거 계산하면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근데 그게 재무 구조상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더라고. 예. 이게 여기 아, 제 얼굴이. 네, 여기 한미 반도체 맞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이게 원이거든요. 이건 100만 원 아니고 원. 773억이잖아요. 773억 1,700만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87억이잖아요. 287억 500만 원. 여기 나오죠.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이 696억이 나와요. 예. 법인세 비용도 좀 플러스 되고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점 순이익도 큰 게 있어가지고 영업에서 수익에서 좀 플러스가 된 부분이 있어요. 여하튼 간에 그대로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이게 맞아요. 순이익률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순이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EPS가 높다는 거죠.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날아갈 수밖에 없긴 하죠. 그리고 순이익률로만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이익률이란 것은 이제 주주 가치인 거잖아요. 순이익률만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률만 봐도 한미반도체는 37.1%예요.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저렇게 날아가죠. 왜 날아갔겠어요. SK하이닉스도 HBM 납품하고 있고.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AI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는 HBM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데 삼성전자랑 HBM을 뭐 공식적으로 납품한다는 소식은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까 전에 제가 모두에서도 서두에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그 사업 부문을 보시려면 그냥 메모리는 32%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디램, 낸드, 플래시, 모바일 AP 등이.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9.2%밖에 안 나오죠. 제가 이거 하나 더 비교해 드릴까요? 그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해외에도 반도체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대만의 TSMC라는 회사 아시죠? 대만의 TSMC 회사를 보시게 되면은
야,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이게 파운드리 회사잖아요. 그래, 반도체 회사. 42%예요. 영업이익률이. 보이시죠? 규모도 커요. 예, 반도체로만 본다면 규모가 크죠. 여기가 지금 180, 이건 이제 밀리언이니까 188억 7,300만 달러. 예. 그래서 근데 여하튼 크죠, 매출도. 근데 영업이익률이 42%라고요. 42%를 더 주고서라도 사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만든 제품은 TSMC. 순이익률이 38%라고요. 아시겠죠? 네, 보이시죠? 네. TSMC라는 회사. 약간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약간 경쟁 관계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경쟁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대만의 그 대만 가건 지수가 괜히 올라가겠습니까? 네, 대만이 괜히 뭐 이거 계속 날아가잖아요. 대만 지수가. 대만의 그 경제 성장률이 괜히 6%대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42%더 주고라도 그 제품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을. 고객 입장에서는. 그럼 이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삼성전자가 9.2%잖아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9.4%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지금 삼성전자를 가전제품 회사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반도체 부분도 있죠. 30% 정도는 있으니까. 그래서 애플하고 약간 비교해 보려고 했어요. 애플도 장난 아니에요. 애플의 그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냐면 이거 뭐 아이폰 회사잖아요. 30.7%예요. 영업이익률이. 순이익률이 26%입니다. 엔비디아는 엄청 높죠. 엔비디아가 괜히 날아가는 게 아니죠.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64.9%입니다. 엔비디아가 괜히 날아갔겠습니까? 심심해서? 재미서 날아갔겠습니까? 64.9%를 더 주고서라도 그 제품을 사고 싶다는 얘기예요. 순이익률이 57.1%입니다. 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것만 보셔도 왜 그 종목이 왜 상승했는지 알겠죠? 왜 그러면 그동안 삼성전자가 상승하지 못하고서 그냥 현재 그냥 V자 반등 수준으로 움직이는지 아시겠죠? 지금 봐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사업 부문은 32%예요. 71조가 나오긴 하는데 70%가 생활가전이라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우리가 삼성전자 투자할 적에 약간은 뭐 반도체 회사라고 인식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것만이 아니란 거죠. 반도체는 30% 정도 수준인 거고 나머지 70% 정도가 생활가전이라는 거잖아요. 약간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반도체 부분이 기껏 해봤자 32%인데 70% 정도가 생활가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생활가전의 관점이 좀 더 포커싱을 더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아까 제가 중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조정받잖아요. 엔비디아 조정받고 SK하이닉스 조정받고 한미반도체 조정받잖아요. HBM 관련된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 조정받으니까 삼성전자 저기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조정받잖아요. 근데 지금 애플은 올라가잖아요. 애플은 생활과 가전 기업이잖아요.
삼성전자 치고 올라가잖아요. 얼추 그 업종 자체가 좀 커플링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애플하고 좀 커플링 되는 부분이 있고,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는 엔비디아하고 커플링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좀 정리하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그 최근에 그 잠정 실적이 나왔어요. 7월 5일날 이거 여러분들 다 보셨죠? 삼성전자 7월 5일날 해가지고 뭐 전년 동기 대비 좋아요. 뭐 이렇게 표시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실적의 그 매출액이 74조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0조가 나왔습니다. 뭐 전년 동기가 워낙 너무 안 좋게 나와서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률이 뭐 1000%가 넘었다 막 이렇게 아니 그렇잖아요. 아유 이거 여러분들 영업이익률이란 게 왜 중요한지 아셨죠? 보셨잖아요. 엔비디아가 괜히 날라갔겠습니까? TSMC가 괜히 날라갔겠습니까? 삼성전자의 작년 동기 영업이익률이 0.67%밖에 안 됐어요. 0.67이라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0.67이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아니죠. 그냥 조 단위도 아니었죠. 6,700억 원이죠. 6,700억 원. 지금에서야 이제 올해 돼서야 이제 10조 4천억 원이 된 거죠. 작년에 조 단위도 아니었다고요. 올해 돼서야 그나마 조 단위 된 거죠. 영업이익이.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만 보실 영역은 아니고요. 이게 뭐 작년 대비 뭐 1452% 영업이익이 이익률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건 착각인 거고 냉정하게 좀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74조고요.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이잖아요.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교해드릴게요. 저번 분기가 영업이익률이 9.2%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74조로 올라갔고 영업이익이 10조 나왔잖아요. 비교해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삼성전자 7월 5일 단위 조 매출이 74조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 나왔어요. 영업이익률은 몇 프로예요? 14.1%라고요. 저번 분기 대비는 증가했어요. 저번 분기에는 5월 16일자 발표했을 때 그때는 영업이익률이 9.2%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발표한 거 잠정 실적이거든요. 아직까지 순이익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잠정 실적으로 해가지고 14.1%가 됐어요. 영업이익률이 높아졌잖아요. 높아졌으면 좋은 거죠 뭐. 높아졌으면 뭐 주가 올라가겠지. 영업이익률이 왜 중요한지 아셨잖아요. 순이익률이 왜 중요한지 아셨잖아요. 증가했잖아요. 네, 9.2%에서 14.1% 증가했잖아요. 그래도 많이 증가했네요. 예전보다는. 네, 9.2%에서 14.1%. 다시 보여드릴까요? 9.2%에서 14.1%.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갈 만한 합당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거죠. 괜히 외국인과 기관기가 외국인이 1조 이상이 들어온 거잖아요. 1조 1,845억 8,300만 원 들어온 거잖아요. 개인들은 1조 7천억 원 던지고요. 연기금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갈 이유는 알겠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게 실적 발표가
예, 7월 5일 날 발표가 된 거잖아요. 잠정 실적이. 네, 7월 5일 날 실적 발표하고 해서 날라갔잖아요. 그럼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 회사인지, 가전제품 회사인지, 반도체 부분은 매출에 지금 이 영업이익이 올라간 것은 총 매출에 대비 영업이익이잖아요. 반도체 그게 아니잖아요. 반도체는 여기서 30%만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서 강조해드렸는데 그걸 왜 강조해드렸냐면 우리가 좀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반도체는 32%밖에 안 돼요. 영업이익 매출이 요번에 매출 나온 거에 대비 영업이익이 나온 것은 총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거기에서도 32%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아셨겠죠? 왜 요번에 그 삼성전자가 왜 주가가 왜 올라갔고. 근데 삼성전자 앞으로 좀 주목해 보실 종목이긴 해요. 그래도 영업이익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요새 그 반도체 쪽이 좀 뭐 엔비디아 쪽에서 돈이 좀 빠지면서 애플 쪽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생활가전 쪽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 기존에 그 AI가 B2B였잖아요. 지역 광고래였잖아요. 비즈니스 또 비즈니스인데 지금은 BT, B2C로 가고 있잖아요. 비즈니스 커스터머 관점으로 가고 있어서 저변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애플이 주목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날아가잖아요. 물론 애플이라는 회사가 워낙 영업이익률이 높긴 하죠. 그냥 일반 가전제품 수준은 아니죠. 영업이익률 자체가 뭐 아이폰만 판매해도 30%나 더 주고서도 판매가 될 그런 어떤 고부가 가치 사업을 하긴 하죠. 삼성전자는 이제 9.2%였다가 지금 이제 14.1% 정도로 그 제품 판매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잘 고려하셔가지고 삼성전자를 좀 가치 판단을 올바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는 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네, 어떻게 이번 시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돈가치 유튜브에 오셔서 네, 여기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요. 네, 일로도 오세요. 가치 투자. 네, 여기서는 이제 멤버십 종목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